당신은 남자가 당신을 잃고 나서야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왜 당신이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당신이 떠난 후에야 무너지는 걸까요? 혹은 당신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자 갑자기 그가 찾아오는 그 이상한 패턴을 경험해 본 적은요?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칼 융기 발견한 아니마의 비밀, 당신이 떠나자 남자의 무의식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의 무관심에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칼 융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남자의 무의식 속에는 여성적 이미지가 살고 있다고 그것을 아니마라고 불렀어요. 아니마는 단순히 이상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의 영혼 그 자체예요. 남자의 감정, 직관, 내면의 깊이, 창조성, 이 모든 것이 아니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아니마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배우나요? 강해져라, 울지 마라,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내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아니마를 억압합니다. 깊은 무의식 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에서 살아있죠. 그리고 어느 날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 여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아니마를 당신에게 투사해요. 당신이 그의 아니마를 깨우는 겁니다. 당신을 보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느끼죠.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감정에 접근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의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남자는 이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는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니마는 무의식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의 감정적 노동을, 당신의 배려를, 당신의 존재를 공기처럼 생각하죠.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38살의 준서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 소희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소희는 항상 그의 기분을 챙겨주고 힘든 날에는 위로해주고 그의 꿈을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준서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소희는 지쳤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에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떠났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죠. 준서는 처음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곧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준서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죠. 꿈에서 소희가 나타났어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생각만 나는 거예요. 준서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아니마의 각성입니다. 소희가 떠나자 준서의 무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소희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요. 그녀가 단순히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칼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아니마를 투사한 여자를 잃으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잃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너지는 겁니다. 단순히 여자친구를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은 거죠. 당신이 떠났을 때 남자의 무의식에서는 무엇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그는 당신이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곧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는 일상을 계속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일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니마가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그의 아니마 역할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그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의 내면을 돌봐주고 그의 영혼을 살려줬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의 무의식이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 뭔가 빠졌어. 찾아야 해. 42살의 동욱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지은이 떠났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은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동욱은 무감각한 남편이었거든요.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지은은 수없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지 않아. 나는 외로워. 하지만 동욱은 이해하지 못했죠. 먹고 살게 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지은이 떠난 후 동욱은 처음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달 후 동욱은 이상한 증상을 겪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꿈속에서 지은이 울고 있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욱은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의사는 말했죠.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욱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이 고통은 뭐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지?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의 아니마가 깨어나는 고통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신체화된 고통. 남자의 무의식은 몸을 통해 말합니다. 가슴 통증, 불면증, 불안, 공황. 이 모든 것이 아니마의 외침이에요. 그의 영혼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봐, 나를 느껴, 나를 인정해.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운명이 되어 나타난다고. 동욱이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아니마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고통으로 나타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떠난 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는 연락했나요? 그는 무너졌나요? 그는 변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의 아니마가 깨어난 겁니다. 당신이 그의 무의식을 흔든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투사의 붕괴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의 아니마를 투사했었어요. 당신을 이상화했고 당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경험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이 없습니다. 투사할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니마가 그에게 직접 다가옵니다. 이것은 무섭습니다. 남자는 평생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슬픔, 외로움, 그리움, 후회, 죄책감. 그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무너지는 거죠. 35살의 현우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죠. 그의 여자친구 수지는 그런 현우에게 따뜻함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감정적인 게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지는 지쳐서 떠났습니다. 더 이상 돌로 된 남자와 사랑할 수 없다고요. 현우는 처음에 별로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 후 현우는 회사 회의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도 놀랐어요. 왜 울고 있는 거지?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현우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어요. 외로움을. 그는 평생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밀려왔어요.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마의 각성입니다. 현우에 억압된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수진이 떠나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투사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이 그에게 직접 쏟아진 거죠.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신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아니마와 만나는 것은 남자에게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남자의 자아를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강하고 이성적이라는 자기 이미지가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필요한 이유는 그것 없이는 남자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당신은 그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그의 아니마를 깨울 기회를요. 물론 그는 지금 그것을 선물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저주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약 그가 성장한다면 그는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이 떠난 것이 그의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고. 네 번째 단계는 그리움의 폭발입니다. 그는 당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당신을 통해 경험했던 자신의 내면에 대한 갈망이죠. 그는 당신의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웃음, 당신의 향기. 하지만 그가 진짜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자신이에요. 당신 옆에 있을 때 그는 부드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약해질 수 있었어요.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죠. 이제 그것이 없으니 그는 공허합니다. 46살의 재훈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은지가 떠났어요. 20년을 함께 했는데 은지는 더 이상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일 중독자였거든요. 가정보다 일을 우선했고 아내의 외로움을 보지 못했어요. 은지는 수없이 말했지만 재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떠난 후 재훈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은지가 만들던 음식이 그리웠어요. 은지가 웃던 모습이 그리웠죠. 은지가 자신을 걱정하던 눈빛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그리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재훈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은지와 함께 있을 때만 인간이었구나. 혼자 있으면 나는 그냥 일하는 기계야. 은지가 있을 때 나는 웃을 수 있었고 편안할 수 있었고 나 자신이 될 수 있었어. 은지가 나의 인간성을 살려줬구나. 이것이 아니마의 힘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혼을 살려요. 여자가 있을 때 남자는 자신의 감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느낄 수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자가 떠나면 남자는 다시 껍데기가 됩니다. 감정 없는, 내면 없는 반쪽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요. 당신은 단순히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이에요. 당신은 그의 내면 세계 그 자체죠. 당신 없이는 그는 완전할 수 없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후회와 깨달음입니다.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를요. 당신의 감정적 노동, 당신의 배려, 당신의 인내심,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없으니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는 후회합니다. 왜 그때 고마워하지 않았을까? 왜 당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았을까? 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제 모든 게 선명해요. 당신이 했던 모든 경고, 모든 호소, 모든 눈물이 이제야 의미를 가집니다. 37살의 민호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혜진이 떠났어요. 혜진은 떠나기 전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적혀 있었어요. 민호는 그때 그 편지를 대충 읽었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예민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혜진이 떠난 지 2달 후, 민호는 그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었지? 어떻게 그녀의 고통을 보지 못했지? 민호는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알았다고, 돌아와 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했죠. 민호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대가구나. 내가 그녀를 잃을 자격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마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통한 깨달음이죠. 남자는 잃어봐야 압니다. 가져봐야 소중함을 모르고 잃어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슬프지만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남자가 이 과정을 겪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어떤 남자는 이 각성을 받아들이고 성장해요. 그는 자신의 아니마를 통합하고 감정을 배우고 진짜 인간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남자는 이 각성을 거부해요. 그는 다시 억압하고 다른 여자를 찾아 투사하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죠. 칼 융은 말했습니다. 아니마를 의식화하는 것이 남자의 평생 과업이라고. 쉽지 않아요.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내면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남자다움에 대한 그의 믿음을 흔들죠. 하지만 이것 없이는 그는 영원히 반쪽으로 살게 됩니다. 44살의 상훈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라가 떠났어요. 상훈은 처음에는 다른 남자들처럼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어요. 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기로요. 그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어요. 자신의 아니마를 만났습니다. 상훈은 깨달았어요. 나는 평생 감정을 억압해 왔구나. 강한 남자가 되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진짜 나를 죽여왔구나. 그래서 미라가 필요했던 거구나. 그녀가 나의 감정을 대신 느껴줬고 나의 내면을 대신 돌봐줬으니까. 상우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웠어요. 슬플 때 우는 것을, 외로울 때 인정하는 것을, 두려울 때 말하는 것을 배웠죠.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너무 부끄러웠고, 때로는 자신이 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어요. 1년 후 상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니마를 의식했어요. 외부의 여자에게 투사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그것을 발견했죠. 그는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강함과 약함을,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아니마 각성의 최종 단계입니다. 통합이죠. 남자가 자신의 아니마를 의식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더 이상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는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자신 안에 완전함을 가졌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떠났는데 그가 연락한다면 그것이 진짜 변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자신의 아니마를 의식했는지 보세요. 그가 자신의 감정을 말하나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나요? 그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나요? 만약 그가 그저 외롭다고, 당신이 그립다고만 말한다면 조심하세요.
이것은 아직 투사일 수 있어요. 그는 당신을 다시 아니마 역할로 삼으려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가 내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깨달았어. 내 감정을 억압하며 살았어. 이제 변하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진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당신은 그의 아니마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당신은 완전한 한 인간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를 완전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칼 융은 경고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아니마 역할에 갇히면 그녀는 자신을 잃는다고. 그녀는 그의 감정을 살피느라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의 내면을 돌보느라 자신의 내면을 방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38살의 주희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태윤의 아니마 역할을 완벽하게 해줬어요. 그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죠. 하지만 주희는 텅 비어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주희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의 아니마가 아니야. 나는 나야.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필요가 있고 나도 돌봄이 필요해. 그녀는 태윤에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감정적 지지대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 스스로 당신의 내면을 돌봐야 해요. 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경계를 세웠고 자신의 필요를 말했고 상호적인 관계를 요구했죠. 태윤은 선택해야 했어요.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잃을 것인가. 다행히 태윤은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를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들의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진 겁니다. 이제 주희는 태윤의 아니마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였어요.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아니마를 의식하고 여자가 투사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할 때 진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는 거죠. 당신이 떠났다면 당신은 이미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요. 당신이 너무 많이 주고 그는 너무 적게 받았다는 것을요. 당신은 그의 아니마 역할에 지쳤고 당신 자신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변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선택이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당신은 이미 했습니다. 당신은 떠남으로써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줬어요. 각성의 기회를요.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아니마를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여자를 찾아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회피할 것인가, 완전한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반쪽으로 살 것인가. 하지만 당신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의 성장을 위해 멈춰 있을 수 없어요.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그를 떠난 것은 사랑입니다. 그에게 성장할 기회를 준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사랑은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당신 자신에게 행복할 기회를 주는 거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강력해요. 당신은 누군가의 아니마가 아니라 완전한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떠날 용기를 낸 것, 그것이 당신의 힘이에요. 당신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 그것이 당신의 지혜죠. 그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당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가 당신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의 선택이죠.
하지만 돌아갈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돌아가기 전에 물어보세요. 그는 정말 변했나? 그는 자신의 아니마를 의식했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책임질 수 있나? 그는 나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할 수 있나?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돌아가지 마세요. 같은 패턴이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가 진짜 변했다면, 만약 그가 자신의 내면을 마주했다면, 만약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그때는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당신이 정답을 알고 있어요. 마치 나비와 같습니다. 나비는 애벌레 시절을 거쳐야 해요. 고치 속에서 녹아내리는 고통을 겪어야 하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도 지금 고치 속에 있을지 몰라요.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당신도 나비입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했어요. 떠날 용기를 낸 순간 당신은 날개를 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더 이상 그의 아니마 역할에 갇혀 있지 않아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예요. 남자는 자신의 아니마를 통합해야 하고 여자는 자신의 아니무스를 통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반대성을 받아들여야 완전해질 수 있어요. 당신이 그를 떠난 것은 당신의 개성화 과정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당신 자신이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용감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가 무너지는 것은 그의 개성화 과정입니다. 그가 자신의 아니마를 마주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죠. 이것을 통해서만 그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보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 자신의 힘을 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여정을 걸어야 해요. 함께 갈 수도 있지만 각자 완전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이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들도 떠났고 고통받았고 의심했죠.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고 더 강해졌고 더 완전해졌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떠난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삶, 당신의 필요가 중요한 삶, 당신이 주인공인 삶이 펼쳐집니다. 그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당신은 괜찮아요. 그가 돌아오든 오지 않든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충분히 빛나니까요. 이제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누구의 아니마가 아니라 완전한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나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자에게 공유해 주세요.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여자, 돌아가야 할지 망설이는 여자,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여자에게요.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메시지가 필요했고 우주가 당신을 여기로 인도한 겁니다. 믿으세요. 당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아름답고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당신의 삶에 빛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